국회에서 오고 가는 질의들이 사법부 독립을 침탈하는 것이고 사법부 독립을 사수하기 위해서 최전방에서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띠고 나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답변이 것처럼 계속 그렇습니다. 저는 국회와 협력을 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법관 증언이 필요한지 아까 그 7만 페이지 기록 볼 수 없는데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검찰의 답변서, 검찰의 상고 이유서 명백하게 원심 판결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 180도 뒤집어지는 피고인의 권익을 위해서 피고인 측의 답변서를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인데 하루 만에 다 봤다라고 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날 거면 전원합의체 왜 해부하는 겁니까? 이 사건은 판결, 판례 변경이나 이런 것도 아니어서 사실심을 사실 판단 그 사진상에 나오는 것이 피고인의 안다 모른다고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 그런 것이 국민 인식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이라면서요. 그러면 사실 판단이잖아요. 사실 판단에 대한 것이면서 그게 무슨 전원합의체 해부할 만한 성격의 사건이었습니까? 그렇게 쉽게 쟁점을 정리가 됐고 그렇게 쉽게 쟁점 관련한 기록을 7, 8만 페이지 볼 수 있었다면은 뭐하러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겁니까? 고민이 필요 없는 사안인데 다른 사건은 수개월이 걸리는데 이 사건은 불과 9일 만에 해결이 났다면 전원합의체에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국민이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대법관 증언이 필요한 거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무려서 사법부 독립의 침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 막무가내 장단을 맞추신다면 그럼 여기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까? 결사항전의 각오로 나오신 겁니까? 무슨 자세가 그러합니까? 전현희 위원의 질문에 도대체 눈꽃만큼도 서있고 답변한 바가 없네요. 자,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 순서를 바꿨어. 나경원 의원님, 제 얘기해도 질문해도 될까요? 조용히 해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행정처장님, 네. 보통 새로 오시면 축하한다는 말을 먼저 하는데 축하한다고 도저히 제가 얘기가 안 나오네요. 법사에서 이럴 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럴 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당시 파기환송심이나 그분이 주심으로 온 행정처장 인사나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나왔어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아니, 떠들 거는 내가 들어주고 내가 버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왔겠죠. 예? 아니, 지금 파기환송심 역사적으로 문제가 된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결정적인 그 판결에 주심으로 있었던 사람이 행정처장으로 지금 국회와 국민 앞에 법원의 입장을 밝히는 대표 선수로 나왔는데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그러면 조용히 우리가 그 희대의 판결이 문제 있다고 온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오늘만 잘 버티면 그 판결이 정당화되고 행정처장 인사가 정당화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습니까? 예? 법원 행정처장 맡으라고 했을 때 느낌이 어떻던가요? 좋던가요? 내가 법원의 사법부의 2인자가 된다. 드디어 됐구나. 좋던가요? 공직자인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사할 수도 있죠. 자기가 이 희대의 판결의 주심을 맡아가지고 전 국민적 저항을 일으키고 법관들, 전국에 있는 법관들 자긍심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린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법원을 대표해 나와가지고 국민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현장에서 일하는
법관들을 다시 죽이는 일이고 자긍심을 잃게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주심이었으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주심인 관계로 도저히 국민들 앞에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고소하는 게 맞죠? 이게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시간 지나면 넘어가겠거니 이게 지금 사법부의 태도예요. 개혁에 대해서도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다 보면 결국 안 되겠지. 우리를 어떻게 누가 감히 건드리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사법부 아니에요? 예? 법원 개혁에 동의합니까? 법원이 개혁돼야 된다는데 동의하세요? 예, 사법개혁에 관한 여러 목소리들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도 같이 동의하냐고 묻습니다. 동참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 이건 누구 취임사입니까? 누구 취임사예요? 대답 안 하십니까? 사법부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 본인이 모릅니까? 사법부가 그동안 존중돼 왔고 아까 승복 얘기하던데 판결에 대해서 다 정치권에서 승복했었어요. 그 이후로 승복이란 말이 없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뭐예요? 그 계기가 뭡니까? 대법원의 그 희대의 파기환송심 아니에요? 어디서 이유를 찾습니까? 그리고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거듭나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했다고. 사법제도 실무 개선하는 거 그게 문제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했으니까 개혁할 게 없잖아요. 본인 지금 제도에 따라 그대로 판결했다면서요. 개혁할 게 뭐 있어요? 재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할 때 당연히 책 잡힐까봐 아마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정치적 한복판에, 정치 싸움의 한복판에 뛰어든 판결을 합니다. 그 자체가 옳은 겁니까? 헌법과 법률을 지켰다고 정당화 되는 거예요? 본인이 와서 지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 얘기하는 걸로 다 면죄부가 나오는 겁니까? 그게 지금 대법원 사법부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 대답할 일입니까, 그게? 당장 사퇴하세요. 어디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성명 냈잖아요. 사법부의 불신,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판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건국된 이후에 사법부의 신뢰, 우리가 그것만을 지키고 우리가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진 게 어떤 겁니까? 그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 대법원 판결 주심을 맡았고 그 대법원 판결 주심 뿐만 아니고 다른 대법관들이 과연 기록을 제대로 봤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구심 갖고 있고